안녕하세요. 추억 토크 나의 군대 이야기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 톰 소여의 모험 서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책에 쓰인 대부분의 모험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 서문의 내용처럼 마크 트웨인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인쇄소 견습공으로 또 미시시피강 수로 안내인으로 채굴장 광부로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훗날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오늘 추억 토크 나의 군대 이야기의 주인공은 청년 시절의 마크 트웨인처럼 다양한 모험을 거듭하면서 자서전에 담길 내용들을 하나씩 모아가고 있는 모험가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렇게 도전적인 성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자, 군대에서 내 안에 숨은 나를 만나게 됐다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저는 그 모험가여서 무서운 인상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약간 좀 이렇게 귀염성 있는 인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험가이자 도전자, 그리고 현재는 비행기 조종사이자 영화 제작자인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세상에 힘든 일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이력을 봤거든요. 네네. 파일럿인데다가 뭐 히말라야 등정의 정글 마라톤, 그것도 아마존, 뭐 미국에서 자전거로 뭐 일주하고 몽골에서 말로 2,500km를 달리시고 그 밖에도 점점점점 너무나 많은 네. 그런 도전과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동진 씨의 삶이 점점 더 흥미롭고 궁금해지는데, 특히 지금은 이제 모험가신데 꼬마 이동진 씨 때도 어떤 그런 도전을 즐기는 그런 아이였나요?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굉장히 이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거 해서 뭐 더 좋아질까?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학창 시절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소심해서 이렇게 뭐 손드는 것조차 질문하는 것조차 고민을 많이 했고요. 소심한 이동진 씨였다고요? 믿기지가 않네요. 네, 제 기억 속에 저는 굉장히 소심해서 저는 항상 그때부터 이거를 깨고 싶다, 변하고 싶다, 나도 뭔가 내 삶에 내가 어떤 주체가 되고 싶다, 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슴에 두다가 저는 대학에 가면은 바뀔 줄 알았어요. 대학에 가도 전혀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해병대 출신의 2명의 선배를 만나게 됐고, 이분들은 일반 대학생이에요. 그냥 학교 생활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멋지게 살더라고요. 해병대 출신인데. 굉장히 뭐 체격도 다부지고, 성격도 엄청 좋아요. 와. 그러면서 네. 제가 암벽 등반 수업에서 만났는데,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보다는 이 2명의 선배들을 엄청 많이 따라다녔어요. 같이 밥도 먹고, 네. 뭔가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야 마라톤 하자. 마라톤 안 해봤다. 네. 마라톤 신청해라. 그래서 42.195를 처음으로 신청해서 3달 동안 같이 뛰었어요. 대학교 때? 네. 네. 근데 이 형들은 하자. 그게 끝이에요. 이게 힘들지 않냐, 처음 해봤냐, 다리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뛰자.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계속 뛰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네. 그거 끝나고 나니까 야 천인삼종 하자. 그날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그 형한테. 네, 네. 그 형이 강사니까. 그래서 천인삼종을 갔다 오고 나니까 이 형들처럼 되려면 해병대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이런 형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잘못 왔구나. 네, 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더 멋진 네.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학 재수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하나의 도전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재수가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었고요. 제가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가 고3 때 대학이 다 떨어지고 네. 대학을 가지 말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네. 하루에 제 기억 그때 5만 원 줬었고요. 10시간 일하는 거였는데
둘째 날이 됐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공부가 이렇게 쉬웠구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날 끝나고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재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결정했고 재수학원에서 정말 하루에 17시간씩 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대학에 그래서 경희대 건축학과를 건축공학과에 건축학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셨군요. 그 입학해서도 뭐 여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캐리비안 베이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하고 그 비용으로 또 무전 일주를 그때 전국 무전 일주를 돌면서 울릉도까지. 그때 울릉도에서도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네. 여행하러 왔다. 근데 뭐 무전 일주하러 왔다 하니까 집으로 가자. 네. 집에 가더니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방은 네 방이다 이러지. 그러더니 장 좀 보러 갈게 하시더니 이 방은 네 방이다. 내가 네 엄마다. 장 좀 보러 갈게 하시더니 집 지키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를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해주실까? 그때 이제 막 있는 고기 없는 고기 다 꺼내서 어머 세상에. 하면서 이제 그때 참 많은 걸 또 느꼈었어요. 대학교 때 선배 해병대 출신 네네. 선배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마라톤, 뭐 철인 3종, 맞아요. 수영 뭐 이런 거 하면서 아 해병대가 진짜 멋진 곳이구나. 네네. 해병대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때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 형들한테 물어봤을 때, 네. 형이 딱 한마디 했어요. 별거 아니다. 그냥 가라. 네네. 근데 갔는데 별거더라고요. 그래서 형, 이거 이상하다 하니까, 네. 그래, 고생해라. 이러더라고요. 속은 기분 아니었어요, 혹시? 근데 나중에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살면서 어떤 큰 도전을 할 때,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사실 살면서 어렵지 않은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네.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말들은 모두가 해줄 수 있지만 네. 야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된다 해봐라 그 말이 정말 큰 용기를 주지 않나라는 네. 거를 최근에 많이 좀 깨달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병대에 간다고 했을 때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고생 시작이구나. 반대 안 하셨나요? 부모님 이제 특히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네. 이제 입대를 신청을 완료하고 합격을 받고 이제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일주일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께서도 꼭 해병 힘들다고 하니까 네. 이제 꼭 가야 되겠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이때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평생 지금처럼 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분 다 허락을 해주셨고 들어가서 전역하고 나니까 네.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보다 더 좋아하셨던 게 두 분이십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휴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겨내고 나니까 부모님의 생각도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요즘 들어가기 어렵다고 전 들었어요.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그 선발 기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2008년 당시에는 제가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요. 네. 접수하니까 뭐 3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 테스트를 보고 어떤 체력 테스트? 제 기억으로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한 세 가지 정도 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해병대에서 이제 오셨는데 그때 딱 제가 느꼈던 거는 네. 진짜로 해병대 오고 싶어 하냐, 얼마나 의지가 있냐. 제가 죽어도 해병대에서 죽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격이구나. 네. 네. 일단은 들어가서 고생하더라도 합격을 해야 고생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입대하던 날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군대를 기다렸기 때문에 네. 되게 신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하루 일찍 와서 네. 같이 하루를 보내고 연병장에 네. 집합을 했는데 이렇게 인사 나눠보다가 갑자기 잠깐 모여달라 방송이 있길래 이제 모였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네. 이제
그 교관분들이 이제 인간 바리케이트를 딱 치더니 네네. 이제 넘어갈 수 없다. 이제 그때 되니까 실감이 나세요? 진짜 이게 시작됐구나. 그 이제 앞으로 가 하는데 그때 한번 이제 단체로 인사를 한번 드리고 바로 이제 이제 강당으로 집합을 해서 네. 자 이제 사회생활 끝났다. 갑시다. 군생활 시작이다.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마 우셨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저도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들어가니까 다르더라고요. 네. 이게 시작됐구나. 어땠어요? 그 해병대 생활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했나요? 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 특수훈련을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기초 군사 교육을 받고요. 7주 동안. 그리고 또 이제 전 통신병으로서 후반기 교육을 또 받고 그리고 이제 실무부대 배치 받았는데 그러면서 뭐 특수훈련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하루 네. 뭐 혼나지 않는 게 더 이제 중요했었고 통신병이면 그래도 조금 수월한 곳 아니었을까요? 사실은 각 모든 병과의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네. 수월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개개인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네. 보이지 않는 힘든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랑 가족들 면회 왔을 때 생각나세요? 저는 그 면회도 기억나지만 네. 그 면회 직전에 전화 통화했던 게 첫 어땠어요? 번째 전화를 했는데 한 주어진 시간에 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화 거는 시간부터 시작이에요. 시작해서 초를 잽니다. 네. 그래서 한 아버지가 한 30초 만에 받으셨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도 이제 막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잘 지낸다. 이제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잘 지낸다. 뒤에 기다린다. 네. 네. 하고 이제 더 하면 이제 너무 이제 눈물 날 것 같아서 네. 하고 이제 올라가서 또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부모님의 존재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고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지 네. 나에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도전하고 싶어서 갔지만 그래도 힘들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좀 감이 안 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든 건가요? 뭐 저는 이제 IBS라는 상륙 기습 뭐 특공 훈련이라는 것도 받았었는데요. 어떤 거예요? 그 네. 보트를 메고 이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보트를 메고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보트를 탄 채로 저희가 시합을 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보트를 메고 밥을 먹기도 하고 100바퀴, 200바퀴 이렇게 선착순 8벌 뛰기 몇천 회 그러면 이제 정말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놀라운 거는 아무도 안 죽어요. 그래서 이게 안 죽는구나. 네. 이게 인간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경험을 했었어요. 다음날 이제 일어나고 싶지 않고. 근데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훈련 다시 참가하면 이제 오자마자 이제 기초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네. 바로 바다로 들어가요. 네. 근데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네. 아무도 안 얼어 죽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네. 생각보다 강하구나. 그리고 이 보트를 매면 한 8명이서 보트를 매는데 네. 한 200kg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교관들이 거기 올라와서 발로 막 누릅니다. 안 부러져요? 그 근데?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부러져요. 이게 훈련이라는 게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한 2주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끝나고 중대장 이제 훈련 중대장님께서 이제 기습특공 마크를 붙여주시는데 기습특공 휘장을 붙여주시는데 그 휘장을 붙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친 파도가 훌륭한 선장을 만든다. 파도가 셀수록 더 위대한 선장을 만들기 때문에 네. 더 큰 파도에 달려들어라. 그 훈련이 아마 저한테는 그런 거였고요. 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내 육체를 이렇게 저를 때려 눕힐 수는 있겠지만 내 정신력을 때릴 수는 없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한계라는 거를 극복해 보자. 그래서 해병대 그때 그 훈련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계기
그런 혹독한 시간을 지나서 전역할 무렵에요. 네. 말년 휴가를 쪼개서 히말라야 원정 도전을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히말라야도 왜 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입대 전부터 히말라야 가고 싶었는데 그 대한산악연맹에서 이제 또 선발을 했어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히말라야 및 전 세계 오지를 가는 사람들 뽑는데 제가 휴가를 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역하고 4일 뒤에 파키스탄 히말라야 K2 곤도그로라 네. 5,800m를 등정하게 됩니다. 히말라야는 왜 가고 싶으신 거예요? 히말라야 가장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아, 곳에 가보자. 아, 그게 궁금했어요. 그 세계는 어떨까? 네, 네. 정말로 거기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며칠 동안 다녀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 한 20여일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가셔서 뭘 얻으신 것 같으세요? 정상에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그 희열감이 있었지만 그거는 5분도 안 갑니다. 아, 기쁘다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포토가 사망을 하고 또 내가 그 고산병에 걸리면서까지 왜 올라야만 했을까? 네, 네. 그러면서 이 과정에 대한 거를 또 돌이켜보고 도전은 이 결과는 아주 일부분이구나. 어쨌든 그 과정을 잘 성실하게 이겨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네. 큰 의미를 배우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히말라야 다녀오신 다음에 또 뭐 배드민턴인가 도전하셨다고요? 제가 어릴 때 꿈이 이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였는데 아, 그때 당시 한국체육대학교에 국가대표를 키우는 코치님을 찾아가서 네. 제가 학교를 자퇴를 해도 되니까 국가대표 되고 싶다. 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지만 해보고 해보겠다. 싶다. 네. 그래서 그때 한 5명, 6명의 코치님 밑에서 하루에 한 15시간씩 제가 5개월 하고 나서 깨달았죠. 아,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만뒀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15시간 했던 도전을 하면서 아, 내가 뭔가를 하면 하루에 15시간씩 할 수 있구나. 그 힘을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전을 시작합니다. 아, 어떤 도전이요? 미국에서 네. 자전거를 타고 뉴욕에서 LA까지 60일 동안 6,000km를 횡단했었습니다. 2011년 10월 22일 드디어 미국 대륙 횡단 7,000km 자전거 횡단이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고 돈도 없으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일주를 했었는데요. 네, 네. 물론 출발할 때는 아, 이거 얼마 못 가겠구나. 네. 근데 그때 이제 비용이 없다 보니까 무전으로 해보자.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아니요. 그럼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네. 내가 한국에서 온 청년인데 나는 대학생이고 많은 도전을 하면서 이 미국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 왔다. 난 그 전에 여러 도전을 했었는데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다. 대신에 난 너네 집에 혹시 잘 수 묵을 있는 수 공간이 있느냐. 있으면 주차 공간이라도 좋으니까 네. 안전하게 좀 재워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거절을 한 뭐 몇백 번 당했죠. 네. 네. 대신에 60일 동안 47번의 모르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네가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계십니다. 아니 내가 너의 미국 엄마다. 다음 7일 동안 네. 제가 가는 목적지에 잠잘 곳을 구해주셨어요. 아, 너무 감동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고요. 도전을 하러 갔다가 이게 이 사람과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네.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이게 진정한 인간의 사랑인가?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울진에서 독도까지 네. 240km 바다 수영인데 네. 그때도 이제 선발전을 거쳐서 어. 저희가 릴레이로 33명이 8월 15일 날에 맞춰서 와. 수영으로 밤새도록 이제 건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도전하면서 하루 10시간씩 그 수영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아마존 마라톤 하셨다면서요? 사실 독도 수영을 했던 이유가요. 브라질 아마존 마라톤을 제가 결심했고 그때 당시 이제 222km를 달리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아시아 최연소로 도전을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아마존 강을 건너는 게 있는데 수영으로요? 네. 수영을 잘 못하니까 수영장에서 연습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때 이제 그 수영 공고를 본 거예요. 독도 수영. 네. 그래서 그걸 참여하게 됐고 그때 자신감이 생겨서 브라질 아마존 정글 가서 6박 7일 동안 이제 네.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달리기를 합니다. 네, 정글에서 잠도 자고 전 세계 15개국 한 45명이 참가했고요. 네. 네. 완주자는 11명. 네. 제가 다행히 완주를 했고 어. 그때 뭐 발톱도 8개 빠져가고 네. 근데 이제 모든 선수들이 발톱이 다 빠져요. 그래서 발톱이 빠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유, 정말 저는 상상이 좀 안 네. 되네요. 그걸 해내셨다고요. 아마존은 어때요? 그 제가 생각했던 아마존 뭐 전 세계 허파 예. 그리고 뭐 악어가 막 악어 있고 다니고, 막 예. 뭐 제기호 다니고 막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악어가 있더라고요. 악어 악어도 있어요? 있고요. 수영하고 있는데 네. 뭐 제 친구가 야, 악어 있다 조심해라. 저희 강을 건너고 있는데 악어가 안에 있더라고요. 어머. 어떤 친구가 저희가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쓰러져서 거의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기호를 만났대요. 근데 이제 달리고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네. 저희는 또 거기 갔을 때 어떤 위험이 있어도 다 저희가 책임집니다. 그런 또 이제 약속을 하고 죽어도 들어가- 좋다. 이런. 약속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이제 30 초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경험과 도전을 하셨는지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국방일보에서 그 연재하셨잖아요. 그 세계 일주 여행기 어떻게 그때 연재하셨고요. 또 뭐 연재하신 내용이라든가 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세계 일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세계 일주를 하겠다라는 인터뷰를 본 국방일보 네. 편집장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네.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리고 혹시 세계 일주 할 때 장병들을 위해서 그런 칼럼을 써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칼럼을 쓰게 됐고요. 네. 그때가 2012년부터 13년까지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장병들이 그때 당시에 연재를 한 거 보고 많이 또 도전 정신도 생기고 네. 호응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몽골 갔다 오고 나서 기자님을 만나 뵀는데 한 번 더 써보는 게 어떻겠냐. 네. 그래서 또 이제 한 6개월 연재하고 네. 그리고 이제 파일럿이 되고 나서 또 이제 그때 이제 인사드렸는데 이번에 비행 파일럿이 되는 과정을 한번 써보자. 네. 그래서 아마 총 제 기억은 한 4년 정도 네. 연재한 것 같아요. You hurt your shoulder. Why do you think I'm asking you about this? Right? Good job. 가장 최근에는 모험가로서 어떤 모험을 하셨나요? 8월 9일부터 네. 9월 27일까지 미국 48개 주를 돌면서 코로나 완화를 위한 의료 수송으로요. 혈액과 마스크 수송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미국을 가서 마스크, 혈액을 전달하고 오셨다고요? 그 전에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미국에 있었고요. 네. 미국에 있는 중간에 코로나가 이제 생겼고 그때 저도 5개월 동안 집 밖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워낙에 미국에서 발생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파일럿인데 파일럿이기 때문에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근데 그러다가 비영리 단체인 엔젤 플라이트라는 곳을 알게 됐는데요. 네. 여기는 미국 전역에 미국 파일럿이 68만 명입니다. 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일반인들이 자기의 비행기를 가지고 정말 의료가 필요한 낙후된 지역이나 어떤 시골에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더라고요. 네. 저도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파일럿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어서 48개 주를 계획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대가, 네. 소위 말해서 돈을 받고 하신 거예요? 돈을 쓰고 하죠. 아니 얼마나 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1,500만 원 제 자비를 썼고요. 아, 네. 그래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한 5군데 기업에서 네. 이렇게 후원을 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 시기에 이런 걸 하냐
하면서 야 대단하다. 야, 같이 하자. 정말 존경스럽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실 줄 몰랐고 네. 그거 덕분에 원래는 한 3개 주만 해도 되겠다 했는데 네. 정말 미국 본토에 있는 48개 주를 다 돌았습니다. 어떻게 오래간만에 군 생활, 해병대 생활을 쭉 떠올려 보셨잖아요. 네네. 네, 오늘 어떠셨나요? 기분? 또 여기 전쟁 기념관이고 또 네. 하니까 다시 군대로 돌아온 기분도 들고요. 네. 또 그때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까지 도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젊은 후배들에게 요즘 세상 살기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청년들에게 좀 힘을 주세요. 제가 몽골에서 말을 탈 때 들었던 몽골 속담인데요. 가만히 있는 천재보다 움직이는 바보가 낫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말을 탔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순간도 사실 많지만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한 발자국 나감으로써 내 인생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괜찮아 스스로 얘기하면서 도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전해받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멋진 신세계의 저자 올더스 헉슬리는 경험이란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난 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말대로라면 오늘 만난 모험가 이동진 씨는요, 앞으로의 경험 속에서 또 수많은 삶의 대처 방법들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두려워 말고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하죠. 자, 어떤 경험이 내 인생을 신세계로 바꿔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다음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